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만들었던 이유는 좀 더 학습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키워드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끝은 결국 앱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스위프트 코딩 클럽 같은 데서 앱을 만드는 장을 제공하기도 했고, 이전에 앱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와글와글 iOS의 장을 만들기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고 나서 어떻게 앱을 만드는지 봤더니 그냥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앱을 만들기 방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앱 만들까? 요즘 기숙사에서 배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배달 같이 하는 앱 만들까? 라든지, 나 택시 타는데 택시를 같이 타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 좋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상하지도 않고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좀 더 우리가 그 앱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만든 앱이 훨씬 더 좋은 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앱을 찾아가는 과정을 템플릿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CBL이라는 것에 있고요. 여기에 소개를 작성해 두었으니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놨고, 요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원본이 수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정할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막아 둘 겁니다. 네, 건드리지는 말아주세요. 만약에 수정이 되더라도 원래대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겨지네. 네, 얘를 복제해서 이제 팀에다 옮기는 거죠. 우리 팀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팀만의 어떤 이게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진행 도감이 있어요. 이 전체 진행 도감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그 중간중간의 결과물을 이곳에다가 적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좀 설명하기 전에 큰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1번 스스로 끌어들이기, 2번 끝까지 파보기, 3번 행동하기, 4번 다시 돌아가기. 그래서 각각의 단계들은 일단은 러프하게 큰 흐름부터 설명드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스로 끌어들이기는 문제를 찾아 떠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 질문을 던지냐면요. 정확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그게 문제가 맞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도전 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줄이기, 발생량을 줄이기, 아니면 더 잘 버리기, 이런 식으로 동사로 어떤 우리의 도전 과제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도전 과제를 적겠죠. 1번을 하고 나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번 끝까지 파보기. 우리가 정의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도전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전문가가 될 겁니다.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웹툰 작가가 어떤 웹툰을 그릴 때 추리물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살인을 당해본 사람이 혹은 주변에 지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웹툰을 그리지 않잖아요. 학폭물, 본인이 학폭 가해자든 학폭
피해자든 이런 사람들이 웹툰을 꼭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상황,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아주 짧은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이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문제에 마주한 사람일 거고요. 그 문제를 마주한 사람의 그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디자인하는 거죠. 앱을 디자인할 때는 앞선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한 문제와 문제 해결이 되는 것들에 기반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쁘고 아름답고 깔쌈한 디자인은 보기가 좋긴 하지만 앞에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디자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기능으로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알겠고요. 최신의 트렌드가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것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떨궈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기능을 떨궈내고요. 가능하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과 간단한 기술로 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기. 우리의 솔루션이 저 해결 방법이 먹혔을까요? 먹힐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만약에 먹히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써봤다면 이런 문제가 이 어떤 우리의 해결 방법을 만났을 때 이런 편안함을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만 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만나서 이걸 썼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솔루션이 먹혔다면, 먹히지 않았다면에 대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할 자료를 만드는 거죠. 실제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더라도 우리의 솔루션이 그들이 필요한 것과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줘야 돼요. 마치 아무리 좋은 어떤 전자기기가 있어도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뭐지 저거? 뭐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써보세요. 혹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소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키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의 세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소개 자료를 들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솔루션이 먹혔는지, 잘 동작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들어봅니다. 당연히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초기의 단계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 최소한의 기능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통과했기를 뚫고 나갔기를 기대해요. 와, 이게 이런 거만 있으면은 더 편하게 쓸 텐데. 좋은 피드백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부족하다, 쓰기 싫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핵심은 통과했지만 더 개선하면은 더 잘 쓸 수 있겠다.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이별을 도와주는 앱. 물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두 사람의 마찰이 꼭 헤어짐으로만 결론이 나야 할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문제 정의를 다시 할 수도 있죠.
뭐 더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라던가 어떤 다른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다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정의했던 게 달라지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결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기능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는 지난번에 들었던 피드백이 있다면 그 기능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너무 추가 개발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면 리팩토링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꼭 1번이 아니라 다시 행동하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솔루션이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면 3번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개 자료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이 돌아갈 수 있는 단계는 언제나 어디까지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우리의 앱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뭐가 다르냐면요. 배달 기숙사에서 배달하는 앱 혹은 택시를 나눠 타는 앱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에게 던지고 좋아요 하면은 우리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기능 개발할까? 같이 타는 사람 추천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뭐 배달 기숙사도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추천해볼까? 메뉴 추천하는 거 해볼까? 메뉴 랜덤으로 먹는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뻗어나갑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정의했다는 가정하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면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에서 하나의 해결 방법을 구현했다면 그 다음은 그쵸,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요 해결 방법 중에 나머지들을 계속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개발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 다음에 뭐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의 앱이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계속 갖춰야 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개발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방법들을 계속 늘리고 고민하고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앱을 만들면 우리가 정의한 특정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리고 앱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로 쓰고 짠 하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개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로그인 화면 만들어야 돼. 이거 라이브러리 써야 돼. 이거 최신 라이더 센서 붙여야 돼. 왜요?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같이 만들고 있는 팀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거를 각자 하다가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그게 아니라 팀 내에서 합의된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것들이 해결 방법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지 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앱 개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만드는 게 재밌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이게 그냥 앱을 출시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갖춰야 하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앱 개발자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